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조선 초기의 그 정도전, 정도전, 여기 정도전이죠. 정도전의 측근인 시묘생과 남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특히 남자들은 유사 이래로 옛날부터 조직을 만들고 그 안에서 권력 서열과 파당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권력이 누가 있고 누가 밑이고 누가 위고 아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당파를 만드는 거죠. 서로 동맹을 맺고 경쟁자를 공격을 하고 자원을 독점을 경쟁자를 없애야지만 이제 자원을 독점하는데 이제 혼자 안 되니까 이제 동맹을 맺고 파당을 만들어서 권력을 쟁취하려는 게 인간의 본성이 되겠습니다. 조선 초에 조선 500년 역사의 기초를 마련한 조선을 이제 건국할 때 이제 가장 그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 되겠죠. 정도전 삼봉 정도전이죠. 삼봉 정도전은 이제 그 중국의 그 한나라 때 그 책사 한나라를 건설한 한 고조 유방의 책사인 장자방으로 비유가 되겠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주도적인 일을 한 사람이 장자방이 되겠죠. 이 정도전도 이제 혼자서 일을 못하니까 그 패거리들이 있고 동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복들이 있고 측근들이 있겠죠. 정도전의 측근으로는 시묘생과 남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398년 1차 왕제난 때 이 정도전과 더불어서 이 시묘생과 남은 이 패거리들이 전부 그 태종 이방원이한테 척살됩니다. 그 이제 진 거죠. 다 이제 진 거죠. 그래서 이방원이가 태종 이방원이가 조선의 3대 왕이 되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 사회라든가 조직에서 줄을 잘못 쓰면 일찍 죽게 됩니다. 비명 행사가 딴 게 아니다. 제명에 못 죽게 됩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죠.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나서 두 번의 왕제의 난을 거쳐서 왕이 된 이방원의 측근으로는 또 우현보, 하륜, 조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또 반대파를 다 없애고 자기네들이 세력을 잡아서 떵떵거리고 잘 살게 되는 거죠. 조준, 하륜 뭐 이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중에서도 그 심효생이라는 사람은 그 세자의 장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개국할 때 1392년에 조선을 개국할 때는 개국 공신이었죠. 그래서 1349년부터 1398년까지 살았으니까 49살에 죽었습니다. 세자인 방석 신덕 왕후 강씨의 막내 아들 세자 방석이 장인이 되겠습니다. 신덕 왕후 강씨의 소생인 방석 이 11살 때 이제 세자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이 방본을 이 형제 그러니까 이쪽 강씨 쪽을 지지를 한 거죠. 정도전이가 이 한씨 쪽이 아니라 그래서 정도전과 함께 지지를 하면서 신의왕후 한씨의 아들들인 이방원과 이제 대립을 하게 된 거죠. 1383년 고려 말에 34살 때 문과에 급제를 하고 과거급제를 하고 사헌부 장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헌부는 이제 지금 이제 검찰청 같은 거죠. 검사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1392년 이제 조선이 건국할 때 43살인데 이때 이제 조선 건국에 참여를 해서 공을 세운 게 43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인 44살 때는 대장군에 임명이 되면서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된 거죠. 1394년 45살 때 첨절제사가 되어서 그때 이제 고려 말의 왕족들을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건국한 지 2년 만에 왕씨들을 씨를 말리자 고려의 왕족들인 왕씨들을 전부 제거를 해버립니다. 이조 전서라는 높은 벼슬로 승진을 하고 딸이 태조 이성계의 왕세자인 의안대군인 이방석과 11살짜리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세자의 장인이 된 거죠. 상당히 높은 거죠. 1495년 46살 때는 중충원 학사, 경상도 관찰사, 뭐 도지사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48살 때는 정도전 남문과 함께 군대를 장악을 하고 군권을 장악을 하고 태조 이성계한테 명나라를 쳐들어가자 요동 정보를 주장을 하지만은 태조 이성계의 또 그 측근 중에 한 명인 조준이라는 그 대신이 무리하지 말자. 지금 공격하면 안 된다 해서 일이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예문관 대제학이라는 높은 벼슬을 한 게 시묘생이 되겠습니다. 1398년 49살이 되었을 때 1차 왕제난으로 인해서 태조 이방원에게 기습적으로 체포가 되어서 처형이 되겠습니다. 목 잘린 거죠. 그냥.
광화문에 있는 남운의 첩 집인 송현방에서 정도전 남운과 같이 술을 마시고 정사를 논의하다가 기습 공격을 한 이방원에게 붙잡혀서 척살이 된 게 이 심여성이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의 정도전의 측근인 남운도 이제 조선의 개국공신인데 이 사람도 1354년부터 1398년까지 44살에 죽었습니다. 1374년 20살 때 고려의 공민왕 때 과거인 문과에 급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 우왕 때는 삼척에서 왜구들을 무찌르는 무장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26살 때 우왕 때는 사직단직 지삼척 군사 사복시정 26살 한참 젊었을 때 이런 그 고려 말에 벼슬을 하면서 삼척에서 왜구를 무찌르는 무장이 남운이 되겠습니다. 고려의 권문세족의 부패의 그 이제 기득권층의 그 부정부패의 염증을 느끼고 이성계, 정도전, 정몽주 등의 신진 4대부에 가담을 하고 명나라 신흥 나라인 명나라와의 외교를 주장을 하면서 이제 정도전의 측근이 된 거죠. 1388년에 34살 때 고려 건국 4년 전에 고려 우왕 때 조선 건국 4년 전에 고려 우왕 때 요동 정보를 반대를 하지만은 우군 도통사인 이성계에게 위화도 회군을 진언을 합니다. 큰 나라인 명나라와 대립하지 말자면서 권문세가에 대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1389년에 35살 때는 공양왕의 추대로 인해서 밀직부사로 승진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남은 장군이 되겠습니다. 1391년 37살 때 이성계가 해주에 간 사이에 이성계하고 같이 최고의 권력자였던 고려가 이제 망해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이 건국된 게 1392년이니까 조선 건국되기 1년 전에는 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게 이제 이성계하고 정몽주 둘이 이제 공동 통치를 한 거죠. 정몽주하고 이성계가 둘 다 수문화시중 벼슬을 가지고 고려 마지막 해를 통치를 하고 있었고 왕은 이제 고려의 공양왕이었죠. 왕은 이제 허수아비였고 고려 말에 이제 공민왕 다음에 이제 우왕, 그다음에 창왕, 그다음에 이제 공양왕까지 이제 그 우왕, 창왕, 공양왕을 갈아치운 게 이제 이성계가 갈아치웠으니까 군부의 실세가 갈아치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몽주는 이제 문신의 이제 최고 대빵이었는데 이제 이성계하고 정몽주가 이제 둘이서 고려 말의 최고의 지도자인 수문화시중을 공동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은 이성계는 이제 속으로 역성혁명, 자신의 조선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정몽주는 이제 그건 안 된다. 어떻든 고려가 계속돼야 된다. 그 대신에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 이 신진 4대부죠. 그래서 이제 정몽주는 이제 고려를 유지를 하면서 개혁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이제 약간 이제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1391년에 이 남은 장군이 37살 때 한참 나이죠. 이때 이제 이성계가 해주에 가서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뭐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치고 뭐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요 틈새를 이용해서 정몽주가 이 이성계파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정몽주가 급작스럽게 탄핵을 이제 공양한테 올려가지고 이 이성계파인 조준, 정도전, 그다음에 윤소정, 조박, 그다음에 이제 이 남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붙잡아가지고 유배를 보냅니다. 보낸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거 상황이 큰일 났다. 이건 이제 잘못하면 정권이 넘어가겠다 생각해서 태종 이방원이 그러니까 이성계의 5째 아들 태종 이방원이가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닌 의붓 어머니인 신덕왕후 강씨와 이제 서로 이제 의논을 해서 해주로 급하게 달려가서 이성계를 다시 모시고 개성으로 와서 이성계가 이제 나타나니까 이제 정몽주파가 이제 기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상태 위기를 해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든 그 다음해인 1392년에 이 남은이가 38살이 되었을 때 태종 이방원이가 이제 정몽주를 선축교에서 죽이죠. 그러면서 이제 정몽주파가 다 없어지고 다시 이제 이성계파가 이제 다시 복권을 하면서 남은이도 유배에서 풀려나서 조선왕조 개국을 하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신덕왕후인 강씨 소생의 이방서기를 세자로 책봉을 하면서 정도전이가 주도를 했죠. 근데 정도 주도를 하는데 이제 남은이하고 심여성이가 이제 거기 이제 같이 이제 지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강씨 신덕왕후 강씨의
이방석이를 세자로 그 지지를 하면서 정한대군인 태종 이방원이 다섯째 아들하고 이들이 이제 갈라서게 된 거죠. 그래서 1398년 44살이 되었죠. 44살이 되었을 때 남원의 첩이 집이 있는 송현방에서 이들이 모여서 심영선 정도에 모여서 정사를 논의하고 있던 중에 이방원의 습격을 받아서 체포되고 처형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척은 연좌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형이라든가 동생이라든가 아들 뭐 이런 그 친척들이 그 죄를 당하지 않고 계속 관직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남원의 아들 4명이 모두 무사하면서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인 남경우라는 사람은 세종대왕 때부터 태정이방원의 아들인 세종대왕부터 세조 때까지 형조 참판, 사헌부 장령, 경주 부윤 등 종일품의 관직에서 근무를 하게 되니까 남원의 자손들이 다 죽지 않고 잘 벼슬을 하고 잘 살았다는 게 형조 참판, 뭐 사헌부 장령, 경주 부윤이니까 뭐 예를 들면은 법무부 차관보, 그다음에 이제 검찰청의 무슨 뭐 중수부장, 그다음에 이제 경주의 뭐 부시장, 뭐 이런 정도의 벼슬을 하면서 남원의 자손인 둘째 아들인 남경우가 그렇게 뭐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